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약 600개의 기업이 참가하고 8천여 명의 기업 투자자가 모였습니다. 특히 JP모건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야만 미팅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참가 기업과 논의되는 상황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참가했을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JP모건 현장에서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현지 시간 8일 제42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진행하며 높아진 K바이오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년 연속 JP모건에 초청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 현지 시간 9일 혁신을 뛰어넘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주제로 2024년 전망과 중장기 비전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회사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 상황 속 누적 수주 3조 원을 돌파하며 고속 성장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이번 JP모건에서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재조명되며 24년의 포트폴리오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JP모건을 통해 사노피와 빅딜을 성사시킨 ABL 바이오는 기술 이전만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며 성과를 도출한다는 전략입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도 있고요. 라이센스보다는 이제 M&A, 합병에 초점을 맞춘 빅파마들이 초기 후보 물질 도입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ABL은 충분히 그런 준비가 돼 있고 그동안에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논의가 됐고 타이밍이 오면은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회사는 고형암 치료제 ABL111, ABL503 등에 대해서도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글로벌 파트너링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3년 연속 JP모건에 초청받은 GI 이노베이션도 기술 교류 및 사업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 회사 올해 목표는 명확하게 이제 기술 이전이고요. 두 건의 큰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GI102 면역 항암제 글로벌 기술 이전을 목표하고 있고요. GI108 대사 면역 항암제도 올해 연내에 기술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JP모건 헬스케어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참여 열기가 이처럼 뜨겁습니다. 과연 이들 기업 가운데 어떤 기업이 빅딜의 포문을 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JP모건 헬스케어 현장에서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카이노스 메드는 이번 JP모건에서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뚜렷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높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카이노스메드가 주요 파이프라인인 파킨슨병 치료제로 JP모건에서 활발한 미팅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노령화 가속화에 따라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파킨슨병 치료제가 가장 근본적 치료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킨슨 약은 여러 회사들이 하고 있지만 지금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잖아요. 물론 많은 실험적으로 밸리데이트가 됐지만 완전한 밸리데이트는 임상 이상에서의 진짜 실제 환자에서 하는 임상 이상에서 이게 완벽하게 또 밸리데이트가 되는 거라서 이상 결과에 대한 결과에 주목하고 있어요. 많은 회사의 파킨슨병 치료제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듀얼 액션 기능으로 알파-C 누클레인을 직접 타깃함과 동시에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환자 대상 용량 결정 단계로 280여 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어 임상 완료 후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이번 JP모건에 파킨슨병 임상 2상의 1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현지 자회사 패시네이트 테라퓨틱스도 함께 나서며 기술 소개와 사업 협력 미팅을 이어갔습니다. KM819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나가는 거고 이거는 진짜 블록버스터 드랍을 향하는 거니까 우리 거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상대방이 하게 알려주고 상대방이 인정을 해줘야지 되는 거니까 그 점이 제일 중요한 아무래도 팩터가 될 거예요. 공동 연구가 됐던 파트너링이 됐던 라이센싱이 됐던
시노스메드의 이번 미팅 전략은 바로 가치 인정입니다. 회사는 컨퍼런스 일정 동안 가치 인정을 위한 미팅을 진행했으며 임상을 성공적으로 빠르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JP모간 현장에서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이어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에 현대차 그룹이 총 출동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시장은 축구장 크기만 한데요. 굉장하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김홍모 기자입니다. 청정하고 무한하며 세상 어느 곳에서나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수소에너지. Hydrogen ensures global fairness through its high accessibility. It dissolves the divisions between the countries, resolves the energy imbalance caused by geographical disparities. This is hydrogen's true value. 수소와 산소를 결합한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며 배기가스 대신 물만 배출하는 수소차는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미래차로 첫 손에 꼽히던 친환경 차입니다. 수소차는 몇십 분에 달하는 충전 시간이 필요한 전기차와는 달리 5분이면 완충이 가능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충전 인프라와 고비용 구조로 인해 버스나 화물차 등 일부 대형 상용차에서 주로 운용됐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강점이 분명하지만 가벼운 원소이기에 저장 및 운송의 어려움과 고압 저장 탱크나 극저온 상태에서 액체로 변환시켜야 하는 등 많은 단점으로 인해 더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현대차가 기존 연료전지 브랜드인 HTWO를 현대차 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로 확장해 수소 산업 생태계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HTWO는 그룹 내 각 계열사의 역량을 결합해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환경적 특성과 니즈에 맞춰 단위 솔루션을 결합해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현대차는 수소 전기차용 연료전지 부품 및 생산 인프라 공룡화를 통해 수년 내 메가와트급 PEM 수전의 양산화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 폐기물을 수소로 전환하는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이 자리에서 공개했습니다. We have patented the process that melt plastic into something that looks like the black honey. We then turn it into synthetic gas, purified it to require purity level of hydrogen mobility. We end up with a lot of clean energy and much less plastic waste. 현대차는 수소 사회 전환 가속화를 위해 그룹의 연간 수소 소비량을 지난해 13,000톤에서 2035년까지 300만 톤으로 늘립니다. 또 현재 글로벌 1위인 승용 수소 전기차 분야 리더십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수소차 넥소 후속 모델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기아는 CES 현장에서 쓰임새에 따라 자동차 실내외 부품 탈부착 및 변형이 자유로운 미래형 자동차죠. PVV, 그 실물 모델들을 첫 공개했습니다. 이들 중 중형 PVV인 PV5를 내년 출시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같이 보시죠. 김홍모 기자입니다. 번호판이 위치해야 할 공간에 달리는 이유를 띄운 뭉툭한 콧대의 흰색 차가 유럽 시내를 달립니다. 주행의 쓰임새에 따라 레고 조각을 끼워 맞추듯 차체를 자유로이 조합할 수 있습니다. 기아가 단순히 사람과 짐을 싣고 옮기는 용도의 운송수단 제조사를 넘어 사람과 사물, 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PVV 사업에 뛰어듭니다. 기아만의 차별화된 PVV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므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입니다. 아파트에서 사물을 보는 공간으로 꾸며놓은 플랫폼으로 이동해 일을 시작하면 이 플랫폼이 기아가 펼쳐놓은 PVV 생태계 속에서 적합한 형체로 변형하며 목적지로 탑승자를 이동시켜줍니다. 한 예로 이들이 하나둘 모인 공원은 그 목적성에 맞춰 회의를 나누는 사무공간 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As a platform beyond vehicles, Kia PVVs will open the door to new businesses and lifestyles by redefining the concept of space, by showcasing Kia's future PVV lineup and cutting-edge software-based solutions, including the Kia Concept PV5 that will enter mass production in 2025. We are fully prepared to be the first mover in the global PVV market. 운송수단을 무언가를 하러 가기 위한 공간이 아닌 무언가를 하는 공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기아. 영상 속 PVV에는 제자리서 바퀴가 돌며 바퀴 스스로의 힘으로 차체를 움직여
좁은 공간서도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유니휠 기술서부터 가전제품을 편히 쓸 수 있도록 차체가 동력원이 되어주는 V2L 기능까지 기아가 개발해온 차세대 기술들이 여실히 담겨 있습니다. 기아는 중형에서 대형, 소형으로 이어지는 PVV 라인업 구축과 더불어 완전한 맞춤화 제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계별 PVV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첫 모델은 2025년 출시를 앞두고 개발 중인 중형 PVV, PV5입니다. Purpose Built Vehicle, 목적 기반 모빌리티가 아닌 플랫폼 비욘드 베이클,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으로 PVV를 정의한 기아의 행보에 세계인들의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차세대 전기차 구동 기술인 이코너 시스템이 장착된 실증차 모비온을 CES 현장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릴 때면 흔히 볼 수 있는 세단 한 대가 좌측 앞바퀴를 축으로 큰 원을 그리며 빙글 돕니다. 한 바퀴를 돌자 이번엔 4개의 바퀴가 90도로 회전한 뒤 제자리에서 360도를 도는데 회전에 필요한 반경이 차체 크기만큼으로 확연히 줄어듭니다.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차체 움직임에 탑승자의 얼굴엔 놀라운 표정이 절로 나옵니다. 현대모비스의 개발력이 담긴 실증차 모비온입니다. 꽃게가 옆으로 걷듯 좌우로 움직이는 크랩 주행서부터 사선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대각선 주행까지 가능케 하는 이 기술은 이코너 시스템입니다. 이코너 시스템은 소형 모터를 바퀴 안에 넣는 기술로 차체에 탑재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퀴 스스로가 독립적인 힘을 발휘하는 구조입니다. 독자적인 구동력을 가진 4개의 바퀴들의 제동과 조향, 서스펜션 기능까지 통합해 한데 묶은 이코너 시스템은 지난해 현대모비스가 일반 도로에서 주행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엔진이라는 심장에서 뻗어지는 혈관 역할에 동력 전달 장치가 필요 없어짐에 따라 차체 설계의 자유로움과 넓은 공간 확보에 용이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이 같은 장점을 살려 승용차 시장보단 목적 기반 모빌리티, 즉 PBV 중심으로 이코너 시스템을 먼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초연결이란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된 환경을 뜻하는데요. 삼성전자는 CES에서 AI를 기반으로 초연결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가전과 모바일 제품에 AI 기능을 탑재해 일상에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AI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CES 개막에 앞서 개최된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모두를 위한 AI, 일상 속 똑똑한 초연결 경험을 위한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AI로 열어가는 초연결 시대와 지속 가능성을 선도하는 회사의 전략이 소개됐습니다. 한종희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기술을 넘어 산업계 전반을 재구성하고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AI를 구현하고자 10년 넘게 투자해왔다며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이는 AI 스크린은 기존 스마트 TV의 한계를 넘어 우리 삶을 바꾸고 집안의 여러 기기들을 하나로 묶는 홈의 중심이 되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CES에서 삼성전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AI 기능을 기반으로 한 신제품들을 선보였는데요. 보관된 푸드리스트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스크린을 보며 손쉽게 요리하는 등 연결성을 강화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CES에서 선보이는 가전은 한층 진화된 AI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똑똑하게 집안일을 해결해 주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고성능 AI 칩을 탑재해 요리, 세탁 등 집안일을 하면서 대형 화면으로 스트리밍 영상, 웹 서핑을 즐기거나 집안의 가전들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10년 전 모바일 보안 플랫폼으로 탄생한 삼성 녹스를 기반으로 더욱 정교해진 삼성 녹스 매트릭스와 삼성 녹스 볼트의 서비스 확대도 소개됐습니다. 갤럭시 A 시리즈까지 확대된 삼성 녹스 볼트는 핀코드, 비밀번호, 패턴과 같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해주는데요. 삼성전자는 AI 시대에 사용자의 보안이 항상 최우선 과제라며 초연결 시대에 적합한 통합적 보안 솔루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지난해 CES에서
HD현대는 미래형 선박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올해는 미래형 굴착기를 내놨습니다. 정기선 HD현대 부회장도 기조 연설자로 나서 HD현대의 육상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배석원 기자가 전합니다. HD현대 2023년 CES 전시 부스입니다. 미래형 친환경 선박이 부스 중앙에 자리를 잡고 참관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피력한 것이 바다였다면 올해는 땅으로 그 무대를 옮겼습니다. HD현대의 CES 전시 부스는 약 300평 규모로 작년보다 2배 더 커졌습니다. HD현대의 전시 주제는 사이트 트랜스포메이션, 전시장에 4.5m 크기 조종석 없는 미래형 굴착기를 배치했고 무인 불도저도 등장했습니다. 이전까지 본 적 없던 미래형 굴착기 모습에 참관객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HD현대는 전시 부스를 퓨처 사이트, 트윈 사이트, 제로 사이트 등 3가지 형태로 꾸몄는데 그중 트윈 사이트에선 휠로더 원격 조종도 선보였습니다. CES 현장에서 약 3,000km 떨어진 애틀랜타에 위치한 휠로더를 조종한 겁니다. 원격 조종에는 5G 통신망이 활용됐습니다.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 현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HD현대가 그리는 미래 추진 전략. 정기선 HD현대 부회장도 기조 연설자로 나서 기술로 작업자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미국 내 작업장 사망사고 5건 중 1건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향후 10년간 약 320만 명의 작업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HD현대는 앞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정성 확보, 생산성을 높인 무인 자율화, 탈탄소라는 3대 목표 달성으로 미래 건설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CES에서 국내 기업 중 기조 연설자로 나선 건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이 유일합니다. HD현대는 2030년까지 미래형 선박은 물론 미래형 굴착기를 비롯한 건설 현장에 완전 자율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2026년까지 미니 전기 굴착기 라인업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상장지수 펀드, 즉 ETF는 대중적인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국내 ETF 시장은 120조 원 규모로 급성장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 ETF 시장에서 유망한 테마는 무엇인지, 또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올해도 ETF 시장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유망한 분야는 단연 인공지능입니다. 또 중국을 대체할 신공급망으로 인도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김도영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의 분석입니다. 2023년에 우리나라 ETF 시장을 되돌아보면 양적 성장이 도드라졌던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22년 말에 80조 원 수준에서 40조 원 정도 증가한 120조 원 규모로 상당히 많은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ETF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순증이 일어난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AI와 로봇, 아무래도 작년 한 해 인공지능 훈풍으로 인하여 반도체 산업이나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산업들이 좀 좋았는데요. 올해도 그 인공지능에 따른 기대 또 성장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중국보다는 그럼 다음 넥스트 차이나가 어딘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인도로 꼽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들이 인도로 이전하기도 하고 인도는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노동 생산 능력, 즉 젊은 인구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과거에 중국이 누렸던 그런 공급망의 중심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ETF는 사실 분산 투자, 자산 배분이 장점인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너무 개별 종목에 대한 비중이 높거나 변동성을 높게 가져가는 상품들. 그리고 분명히 ETF 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은 금리 인하만 생각하시고 미국 장기채에 투자를 하시는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금리 인하는 그렇게 빠르게 단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시장이 바라는 금리 인하만큼은 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하셔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이 닭을 튀겨주고 배달까지 한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교촌치킨이 가맹점에 최신 자동화 로봇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부담되는 가맹점주의 고민을 덜고 디지털 전환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주문이 들어온 치킨 종류에 따라 조리 시간을 설정하자 튀김 로봇이 닭을 튀기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달궈진 기름통에서 골고루 익도록 뒤집어주고 다 튀겨지면 건져냅니다. 교촌 F&B가 지난해 1월부터 일부 매장에 뉴로메카의 튀김 로봇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치킨 튀김 로봇은 한 달 대여 및 유지비가 100만 원 안팎으로 일반 직원 1명의 인건비보다 적은 데다 시간당 15마리에서 20마리의 조리가 가능해 작업 효율이 높습니다. 인력난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덕분에 점주들은 매장 운영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로봇은 도입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사용 전에는 항상 그 튀김기 쪽 앞에 이제 사람이 서 있어야 된다는, 직원이나 뭐 누군가가 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로봇이 이제 일정 부분은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로봇에 투입을 해놓고 사람이 이제 다른 일을 하러 움직이거나 뭐 전화 받거나 아니면 손님 응대할 수 있는 이런 편한 점이 있습니다. 교촌 F&B는 드론 물류 배송 스타트업인 파블로 항공과 함께 지난 8월 스마트 물류 배송도 시작했습니다. 평균 배달 거리가 멀고 성수기 때 여행 차량으로 인해 배달이 어려운 청평점의 경우 지리적 제약 없이 가평 지역 일부에 드론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KT와 손잡고 테이블 무인 주문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치킨 로봇은 이제 가맹점주와 이제 직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매장 운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앞으로 교촌은 가맹점주에게는 이제 원활하게 매장을 운영할 수 있고, 이제 고객분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좀 로봇 연구 개발에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킨 조리를 비롯해 로봇 배달, 드론 배송, 무인 주문 등 디지털 적용이 가능한 모든 것들의 전환에 나선 교촌치킨.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한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경기 용인 영통역 역세권에 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가깝고 삼면이 탁 트인 파노라마 조망권을 확보했습니다. 전현석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촌동에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 지상 최고 23층으로 들어서는 이 단지는 472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2,552만 원. 영통, 마포 생활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9년 만입니다. 위치가 좋고 여기 영통이라는 데를 잘 알고, 그래서 여기가 제가 산 지가 한 25년 좀 됐어요. 좀 새 집으로 이사를 해볼까 하고.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가깝고 영통역 5정거장 거리에는 GTX-A가 지나는 용인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인 삼성디지털시티와 삼성전자 나노시티, 기흥 캠퍼스 등도 인접합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영통역이 자리하고 있어서요. 역세권 단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지 바로 앞에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잠실이나 그리고 강남, 서울 진입이 1시간 이내로 굉장히 빨리 진입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요. 단지 내에는 다양한 조경시설이 조성되며 일부동 최상층에는 스카이 라운지가 마련됩니다. 전세대 포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고 3면 개방형 설계로 이른바 파노라마 조망권을 확보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은 안방에 베타룸으로 불리는 방을 배치해 수요자들 취향에 맞게 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용 100제곱미터는 다용도실과 보조주방이 이어지는 순환형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집 전체 구조가 되게 잘 빠지기는 했는데 이 안방 그 안쪽에 베타룸이 끼게 되면서 이제 베타룸이 사실 일반적인 집에는 잘 없다 보니까 그 구조를 어떻게 활용할지 저희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모처럼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